호우 시절. 그러면 저희의 명물 코너. 아무도 명물이라고 하지 않지만 너무 진짜 너무 패턴이 너무 웃긴 게 맨날 명물 코너라고 하고 맨날 난 그거 너무 웃겨. 너무 가소로운 거야. 하지만 저희라도 인정해줘야죠. 아주 미미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이거 신경 써서 많이 그래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얘기도 너무 반복인데. 이것만은 놓치지. 저희 우리 맞춰가지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이것만 내가 이것만은 할 테니까 이것도 다 나가는 거지.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죽어라 죽어. 뭔가요? 처음에 뭐 놓치기 싫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계속해서 인물들이 흥얼거린 노래가 있어요. 나 맞아요. 뭐 푸른 산호초? 맞아요.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인데. 마츠다 세이코. 네, 저는 일단 뭐 마치다 세이코가 누구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 노래가 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계속 그 후지츠키 조난사를 당한 네. 남자친구 후지츠키도 마찬가지고 네. 아키바도 마찬가지고 네. 또 그 브라범이라고 해서 카즈라는 인물이 또 네네네. 나오잖아요. 다 이걸 하나같이 불러요. 맞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뭐 일단 배경 설명 겸 말씀드리면 네. 마츠다 세이코라는 인물은 80년대를 정말 일본을 주름 잡았던 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80년대 아이돌에서 그러니까 마츠다 세이코로 인해서 일본 아이돌 시대가 거의 막을 열었다고 보면 돼요. 1세대 아이돌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90년대 아무로나미에 이런 느낌인가요? 아무로나미에 같은 느낌인데 아무로나미에보다 더 존재감이나 상징성은 크죠. 아 진짜?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SES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근데 SES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SES도 물론 되게 큰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SES 같은 느낌인데 그 위상은 H.O.T의 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츠다 세이코의 라이벌인 나카모리 아키나라는 또 인물이 있어요. 이 둘이서 경쟁 구도를 이루면서 마치 이제 마츠다 세이코가 강수지면 나카모리 아키나는 하수빈이고. 너무 오래된 사람들인 게 티난다. 근데 이제 왜냐면 사실은 SES와 핑클 정도로 하자. 강수지와 하수빈이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 SES와 핑클의 느낌으로 보시면은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그 푸른 산호초는 마츠다 세이코의 정말 공전의 히트곡이고 마츠다 세이코는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그러면 지금 80년대 활동했으면 지금 나이가 지금 꽤 많겠네요. 50대 뭐 60대 이런데 여전히 지금도 푸른 산호초를 불러요. 무슨 혜은이 같은 존재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혜은이.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것도 일종의 배경 설명일 수 있는데 나카야마 미오라는 배우 이 여배우도 아이돌 출신이에요. 가수 출신이에요? 네, 가수도 같이 했었어요. 물론 본인은 되게 그 과거를 좀 수치스러워하는데 그게 근데 약간 아이돌 출신 배우들의 그 특징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근데 맞아 그 과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음. 뭐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카야마 미오는 좀 그거를 되게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자, 어쨌든간에 그래도 아이돌 출신이라는 점은 뭐 확실하고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인데 이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 이츠키가 그 설산에서 조난을 당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이츠키는 평소에는 마츠다 세이코도 그렇고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맞아. 마츠다 세이코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되게 극혐했다는 식으로 싫어했다고 나오죠. 했는데 뭐 일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츠키라는 인물이 왠지 아이돌을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우리의 어떤 인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대단히 적극적으로 거의 1차원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예요. 대놓고 그냥 사랑한다. 사랑해 달라라고 말하는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인물들의 캐릭터와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이제 마지막 순간에 부른 거예요.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그래서 사실 되게 잘 말씀하신 게 이 푸른 산호초라는 거의 의미가 저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되게 무슨 암호처럼 모든 인물들이 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알쏭달쏭했던 거는 아니 이 노래를 싫어했다면서 왜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끊어져 가는 순간인 거잖아요. 되게 한자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인 건데 이 순간에 푸른 산호초를 부르는 그 마음은 뭐였을까라는 게 저도 되게 궁금해지고 이걸 규명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조크 선생님은? 근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정서
이 전체적인 정서가 갖고 있는 부분을 저도 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마치다 세이코의 노래를 후지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네. 자기가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의 표현만으로는 이 노래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를 구분할 단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긴 츤데레고 하니까. 이 영화는 되게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긍정, 호감의 느낌을 보여주는 되게 동양적 정서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느껴요. 네. 푸른 산호초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네.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괜히 나 싫어 했는데 실제로 되게 좋아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는, 멋스러워 보이는 어떤 그런 정서가 좀 있잖아요. 네.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 역시도 실제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 좋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즉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사실은 좋아했던 거다. 좋아하는 거다. 네. 그리고 자기도 몰랐던 거네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이 영화의 근데 정서인 것 같아요. 후지 이츠키 여자도 마찬가지고 네. 계속해서 얘는 학창 시절에 남자 후지 이츠키와 엮였던 걸 싫어했다. 네. 끔찍했던 기억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지만 네. 실제로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 네. 이 여자는 좋아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첫사랑이에요. 되게 설렜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서가 이 영화에 관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속사정. 네, 그래서 되게 그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오늘은 노자인가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막 노자의 도덕경 맨날 모른다고 하고 되게 막 핵심적인 거 얘기하더라. 첫 구절은 첫 구절이 뭔데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하면 그치 도가 아니고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더 이상 그게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철학이 갖고 있는 핵심을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네. 뭐 주석을 좀 보다 보면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네.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되게 국한시켜 버리는 거죠. 개념화 시킨다는 것 자체는 네. 여집합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몽글몽글한 이 사랑의 여러 정서를 어떻게 사랑이란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랑을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는 순간 사랑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심오하다. 개별적으로 되게 협소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말을 하지 못해도 전달하지 못해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훨씬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복선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복선이자 정말 일관되게 흐르는 정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일본 이와이 슌지가 보여주고 있는 러브레터에서는. 네. 그래서 두 후지 이츠키가 모두 그러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남자는 말하지 못했고 여자 후지는 자신의 감정을 알지 못해서 그것이 사랑이었는지조차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 그 상태가 돼버린 거죠. 남자 이츠키에 대한 모든 기억을 그냥 망각해버리고 그렇죠. 있는. 봉인돼버린 어떤 기억인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와이 슌지가 되게 멋있는 건 되게 세련됐다라고 느끼는 건 관객은 그들이 사랑하고 있었음을 서로 좋아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게 이 푸른 산호초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 단서 아니냐. 되게 세련되게 연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는 그 후지 이츠키 남자죠. 남자 후지 이츠키가 좋아했던 게 여자 후지 이츠키인지 히로코였는지를 좀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 그 초반에 히로코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 중학생한테 질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남자 후지 이츠키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 히로코가 좀 질투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이거 되게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죠.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난 아직 정리도 못한 그래서 천국에다 쓴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럴 정도의 감정이었고 나에게 말도 안 하던 애가 결혼하자는 말도 안 하던 애가 나에게 초반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했던 애인데 그 감정의 원형이 내가 무슨 대체품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자 이츠키랑 닮아서 날 좋아했던 거야? 그거는 좀 현타가 오지 사실. 당연하죠. 이때 그러면 말도 안 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뭐 말은 안 해줬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때 남자가 좋아했던 여자는 그 중학생 시절에 여자 후지였는지 아니면 지금의 와타나베 히로코였는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답은 없는데. 이거 근데 그 어느 시점에요? 주거가 그 인생 마지막 시점에 아니면 히로코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사실
그 히로코랑 이 남자 이츠키가 되게 오랫동안 그래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그러니까 뭐 얘기할 정도 결혼을 결심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시작이야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는 저는 히로코를 사랑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히로코의 그 성격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히로코가 성격이 뭐 전혀 이상한 성격이야. 그러면은 뭐 결혼까지 결심했겠어요? 그치. 그래도 히로코라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뭐 결혼이라는 그 어려운 결심을 이츠키가 쉽게 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부분에는 히로코를 사랑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 부분에서 이게 이츠키가 아까 제가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평소에는 정말 하지 않는 행동 맹대시를 하는 그 지점에는 사실 당연히 여자 이츠키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는 볼 수 있거든요. 그 끌림의 지점. 아무래도 그건 맞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또 그런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이유라는 거는 그건 되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낯선 사람을 보거나 누군가를 처음 볼 때 평등하게 대하지 않잖아요. 맞아. 원래도 그쵸. 우리가 뭐 꼭 닮은 사람 이런 이슈를 떠나서도 그치. 뭐 엄마를 닮아서 좋을 수도 있고 뭐 혹은 그냥 전에 만나던 사람이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가중시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어떤 하나의 요소를 좀 크게 부각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혹은 뭐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사실 히로코의 경우에는 뭐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명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사정을 알았을 때 히로코는 좀 짜증날 수 있지만 그쵸.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 이츠키한테 또 뭐 비난까지는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어차피 그렇게 사람들을 볼 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자기만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맞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그거를 누구를 좋아했을까를 따지는 게 또 더 나아가서 약간 그게 좀 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게 네네. 그 제가 뭐 이렇게 되게 자극적으로 네.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네. 그 히로코라는 사람이 네. 그 감정이 일시적이었잖아요. 영화 네네. 내에서도. 그 영화 내에서도 그 계속해서 그 떡밥을 갖고 이와이 슌지가 풀어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와이 슌지가 사실 조명하고 싶었던 거, 네. 집중하고 싶었었던 주제 의식은 한 사람의 존재와 생명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고 있는가에 이제 보여주는 게 초점이지. 네. 얘를 좋아했었네. 뭐 이랬으면 영화가 이제 뒤틀어졌겠지. 훨씬 더 가벼운 어떤 네. 그 타협을 했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원우 씨랑 되게 동의하는 게 이거는 중학교 때의 후지 이츠키를 못 잊은 게 아니라 네. 그런 애를 얘는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생기고 그런 이미지의 사람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형이란 게 그렇죠. 있잖아. 그래서 맞네. 그냥 그걸 좋아했고 그 방식대로 하는데 또 나타난 거지. 근데 처음에 끌릴 때 확 했었던 부분이 대시를 했던 부분이 네. 중학교 때에 자기가 끝까지 다가서지 못했었기 때문에 요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적극적인 그 부분을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사실 뭐 히로코 자체도 나중에 더 이상 이거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보면. 그래서 히로코가 잘 정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을 조명했지. 이거에 이와이 슌지가 네. 저는 그래서 이와이 슌지가 되게 내공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한 네네네네. 게 이게 자극적이고 그치, 옐로우하게 가지 않는 거지. 아침 드라마처럼 딱 잡을 수 있거든요. 더 재밌게 원래는. 근데 이 부분을 되게 세련되게 중학교 때와 맞네요. 그 대학교 때 뭐 성인이 돼서를 잘 보여준 근데 것 이거는 같다. 이거는 조크나 씨가 되게 예리하게 질문도 캐치하는 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다 이거. 재미는 있죠. 처음에 우리 막 확인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왜 그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곤 하잖아요. 맞아. 그러네. 진짜.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누구였었죠? 수지양? 엄태웅이 그 한가인을 성인이 돼서 만난 한가인을 이렇게 다시 좀 성인이 돼서 만났을 때도 뭔가 성인은 다 성인이지만 좀 나이 들어서 만났을 때에도 뭔가 떨림이 있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수지를 좋아하는 거냐 한가인을 좋아하는 거냐 그런 어떤 질문? 맞아. 건축학개론 혹시 좋아하세요 영화? 영화 좋아하죠. 네. 이건 뭐 혼자 봤어요. 아니 누구랑 봤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영화 그냥 이 영화는 근데 혼자 봐야 되는 영화니까. 네. 건축학개론도 저희 언젠가 한번 다룰 수 있으면은 아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물론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호우 시절의 연대랑은 조금 더 벗어나 있긴 한데 근데 그 영화 안의 배경이 또 호우 시절이잖아. 그죠?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뭐 사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제 댓글 만능주의야. 왜냐면은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치. 되게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맞아. 저희가 아주 입이 귀에 걸렸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잊어먹을까봐 하는 얘기인데 네. 그 댓글을 보면서 되게 근사한 해석들, 되게 이해되는 해석들이 전 좀 있었어요. 일례로 맞아요. 내공 있는 댓글들이 네. 너무 많이 달렸거든요. 내가 뭐라고 떠들었던 거지라고 네. 생각하면서 되게 부끄러워졌었던.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왜 누구 앞에서 뭐 글자 쓰는 그런 거죠. 약간 주름 잡는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이 영화에 숨겨진 설계자이자 수은갑이라고 얘기했었던 아키바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부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 아키바 선배가 하고 있는 자기 나름의 사랑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아까 조쿠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키바의 입장에서만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나 남자의 이츠키나 그 히로코를 만난 시점은 똑같은데 먼저 감정 표현할 계기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동생, 남자 이츠키라는 동생도 잃어버리고 물론 그러기 전에도 또 결혼해서 또 잃어버릴 뻔했죠. 그러니까 보낼 뻔했죠. 또 그렇게 해서 동생을 너무 마음 아프게 떠나보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문도 제대로 못 가요. 그 다음에 산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마음 둘 곳은 히로코인데 히로코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근데 또 되게 또 밀어내거든요. 지금 자기를 결혼까지 가고 싶어 하는데 히로코는 너무 망설이고 뭐 막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주저하고 있죠. 네, 그래서 되게 마음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금 이 구도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저는 느꼈는데 혹시 조쿠나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인물 분석에서 짧게 네. 말씀을 드렸지만 히로코는 네. 중학생 후지 이츠키를 잠깐 질투하잖아요. 네. 잠깐 질투하는 장면을 저희가 좀 전에 다뤘는데 네. 아키바는 정말 잔인한 게 죽은 사람을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상태가.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래서 히로코와 아키바가 상당 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다. 처음에 영화에서는 아키바를 조금 다소 가볍고 네. 또 막 여자를 좀 다그치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에 좀 약간의 불쾌감까지 네. 좀 일어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감당하는 사랑의 크기는 매우 큰 거예요. 다른 이를 품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상황이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된 거예요. 맞아. 가끔씩 평정심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렇죠.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이 대하는 행동을 보면 저희가 정말 극찬했었던 인물 8월의 크리스마스의 유정원 같은 사람의 현실판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너무 예리한 지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유정원 같은 형태로 다 받아주기는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건 8월의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허진호의 문법이 보여준 캐릭터인 맞습니다. 거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람 이거 문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전혀 흠결 없는 네. 완벽한 그림으로 그려지겠지만 현실에서의 모습은 사실 아키바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 정도만 돼도 그렇죠. 훌륭합니다. 되게 훌륭하고 네. 아키바만 돼도 뭔가 좀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행동 네. 동료를 잃었던 자신의 감정을 좀 추스르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아주 근사하게 네. 아주 넉넉하게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런 판을 깔아주는 거 그렇지.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키바라는 인물이 진짜 닮아가고 싶다. 이런 외향적 모습을 떠나서 네.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정말 배려했고 맞습니다. 또 동시에 자기 역시도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되게 건강하고 자기는 정리를 잘 해나가면서 목표는 또 그대로 가져가고 맞아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면서 정리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정말 이상적인 맞아요. 모든 역할을 다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숨겨진 수은갑이라고 느꼈던 이유도 네. 이제 비슷한 이유인 건데 뭐 자기 나름대로도 다 힘든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 그 계기를 만들어서 히로코를 그 오타로에 데리고 가서 그쵸. 결국에는 그 히로코의 힐링의 순간을 그 오겐키 데스카를 외치는 그쵸. 그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업적을 사실은 남기는 거죠. 이게 저같이 찌질한 사람은 이거 잘 못하거든요.
질투나잖아 뭔가. 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현타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네. 죽은 애를 대상으로 싫다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죽은 사람을 죽은 후배를 질투하는 내 자신이 네. 얼마나 작아 보일까 맞아요. 싶은데 그거를 딱 여유 있게 정말 어른인 거지. 그 판을 넣어준다는 건 놓아준다는 건 진짜 대단한. 되게 멋있게 봤어요. 어떻게 조코나 씨는 그러면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하셨으니까 아키바 선배처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다짐한다고 되나? 근데 그래도 지향할 수는 있잖아요. 유정원을 지향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는이라고 얘기하면 또 폭력적인 거지. 유정원을 지향했으니까. 네. 뭐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향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렇게 품이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자신 못해요. 사실 바라건대 왜 자동차 만들 때 시속 200으로 달릴 수 있는데 없지만 그래도 항상 계기판에는 220까지 적혀져 있는 게 그렇게 만들어야 100을 달릴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유정원을 지향했을 때 지향해야 그래도 아키바 정도의 근처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가기 전에 월드컵 1승도 못하던 시절 있죠. 우리 막 어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 항상 월드컵 나가면 목표가 16강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16강 뭐 진출 뭐 이렇게 했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은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딱 똑같은 논리예요. 원우 씨랑. 우승을 목표로 하면 그나마 16강이라도 가지 않을까. 그게 또 히딩크의 정신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어쨌든 유정원이든 아키바든. 근데 아키바의 이 인사이트가 진짜 만만치는 않아요. 일단 그 오겐키 데스카를 외친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거든요. 해돋이 시간이에요. 그러네. 자는 히로코를 깨운 거예요, 사실. 그 장면이 나와요. 맞아, 나와요.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해 뜨는 시간이니까 나와라고 해가지고 자 외쳐봐. 판을 다 깔아준다니까. 저 산 너머에 아직도 어딘가에 아직 사체를 못 찾았으니까 어딘가에 이치키가 있어. 한마디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겐키 데스카 3창이 나오는 거죠. 뭐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숙소를 제공한 부라범이 카지라고 하는 인물이 막 여자 그 히로코가 소리를 지르니까 오겐키 데스카 와타시와 겐키 데스를 계속하니까 나와서 이제 무슨 일이야라고 왜 난리를 펴 이렇게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 때 이 아키바 선배가 조용히 시켜요. 그러면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아키바가 이 설사하는 오겐키 데스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의미죠.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걸 또 행동으로 옮기고 현실로 만들어낸 그 기획자라는 말씀이 딱 맞아요. 되게 통찰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동시에 히로코를 되게 마음 깊숙한 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 거죠. 저는 되게 이 사랑의 깊이가 결코 만만치 않다. 되게 아름답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감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영화에는 계속해서 부정의 정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인하고 부정하는 정서가 있는데 딱 두 명만 되게 스트레이트해요. 문제 자체에 그대로 직면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아키바예요.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래서 처음에 히로코는 어떤 환상 속에 자신의 착각 속에 그 편지의 상대방을 놔두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그게 여자였음을, 동급생이었음을, 동창생이었음을 밝혀내는 그 규명하는 작업도 아키바가 했고 또 한 명의 다른 인물이지만 했었던 사람은 그 여자 후지치키의 할아버지죠. 이 두 사람만 문제에 제대로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왜곡이 있거든요. 아니면 부정을 하거나. 근데 이 두 사람만 가장 어찌 보면 가볍고 코믹하게 처음에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용기 있게 문제에 직면했던 인물들이죠. 그렇죠. 호우 시절